카메라 롤. 미안해요, 이건 좀 길었죠. 답변이 좀 매력적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말이 되나요? 아니면 다시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한동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의 이한진 교수입니다. 현재 ICT 창업학부의 겸임교수로도 함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창학부에서는 스타트업 제품 기획 및 개발이라는 수업을 맡고 있습니다. 창의융합교육원에서 AI와 문화예술 그리고 미네르바 교육과정인 Creative and Decisive Thinking 이라고 하는 수업도 이번 학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는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AI를 책으로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시차가 있어서 걱정이 좀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AI 버전은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책은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정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격차를 어떻게 줄여서 잘 설명할 수 있을까가 가장 고민이 됐습니다. 일단 초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읽어서 남주는 서재 사연 1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닉네임 꿈별님이 쓰셨네요. 안녕하세요. 올해 입학한 2사학번 새내기입니다. 저는 교사라는 직업을 꿈꾸고 한동대학교에 입학했는데요. TEP 과정을 통해 기독 대안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에요. 그런데 요즘 AI 교육 플랫폼 등 AI가 교육 분야를 많이 대체하고 또 대체할 거라는 보도가 많이 나와서 제 미래가 너무 불안해요. 유유. 앞으로 교육가가 되기 위해 AI 시대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저는 어떤 교사가 돼야 할지 궁금합니다. AI를 잘 활용한 교사가 되고 싶은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네, 고민이 많은 새내기군요. 이렇게 고민이 많다는 건 사실 그만큼 꿈과 비전도 많다는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준비된 인재로 세상에 나아가기를 항상 기도하고요. 또 아울러 AI 시대를 맞는 교사로서 준비해야 할 접근법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AI 기술에 대해서 이해와 활용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 한동에서 많이 친구들이 활용하고 있는 예를 들면 캔바, 노션,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또 심지어 요즘 패들렛에도 AI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죠. 이런 서비스들에서 어떤 기능들이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 친구들의 학습을 도와주고 더 그런 부분들을 잘 독려해 줄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렵다고 그냥 피하기만 한다면 AI를 넘어서거나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한번 부딪혀보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2024년 6월에 출간된 AI 세상에서 인간을 찾다라고 하는 명저도 추천드립니다. 문학과 예술, 법과 사회, 생명과 기술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의 이야기들을 이 책 안에 담고 있어서 아마 교사로서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 책을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AI 제로라고 하는 개념도 이 책 안에는 등장하고 있는데요. 책의 15에서 17페이지에 걸쳐서 AI로 인해 인간은 다시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고민의 과제가 글을 쓰고 기록하는 인간, 즉 호모 스크립투스에게 맡겨졌다라고 하는 구절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우리는 어쩌면 우리 존재 자체와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화두의 질문을 해주는 좋은 답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는 그런 생각의 도구로 더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서 남주는 서재 사연 2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닉네임 열정이라고 하는 분이 써주신 사연입니다. AI가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해 주는 건 좋지만 동시에 윤리적인 문제도 많다고 느껴져요.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일반 대학생으로서 AI 기술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사용할 수 있는지 고민이 됩니다. AI를 공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효율적으로 AI를 활용하면서도 너무 의존적이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정말 공감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매일매일 바뀌는 AI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윤리적으로 편향되지 않게 이걸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AI 문화예술 수업을 매 학기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우리가 같이 지혜를 모아서 좋은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 학교가 교수님들이 잘 모여서 만드신 생성형 AI 가이드라고 하는 부분이 히스넷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한 권 책을 추천해 드린다면요, AI 윤리에 대한 모든 것, 마크 코켈버그의 책을 추천합니다. 마침 제가 여기에 준비해 왔는데요. 네, 바로 이 책입니다. MIT에서 필수 지식 시리즈로 추천한 그런 책입니다. 현대판 거의 프로메테우스의 불로 상징되는 이 인공지능이 어떤 윤리적 쟁점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이를 포괄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어떻게 잘 정리한 그런 책이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크게 두 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77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요. AI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AI 관해서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무엇인가를 알려준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실제로 어떻게 인간과 관계 맺고 있으며 또 그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이다. AI에 관한 질문은 인간 지식, 인간 사회, 그리고 인간 도덕의 본성에 관한 비판적 질문의 심연을 열어준다.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문제를 정말 명쾌하게 구절로 정말 잘 정리해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AI 윤리에 대한 부분을 책을 읽으면서 하나 더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만한 부분은 스탠포드 AI 인덱스 리포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스탠포드 인간 중심 AI 연구소에서 매년 AI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AI에 관한 쟁점과 대응, 그리고 주요 의사결정자들의 인식에 대한 내용들을 잘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편향에 대한 부분들이 인상 깊게 나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읽어봐 드릴게요. 9장 편향과 삶의 의미라고 하는 구절인데, 데이터 과학 기반 AI에 특화된 또 다른 쟁점은 편향 문제다. 편향은 의도한 것이 아닌 경우가 흔하다. 개발자, 사용자, 회사 경영자 등 관련자들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차별적 효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다. 편향된 결정은 예를 들면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자유의 측면에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된다. 즉, 이해 당사자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다. AI 윤리에 대한 쟁점들은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벌어질 수 있는데, 우리 사연을 주신 학생의 경우에도 AI 윤리를 바라보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을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닉네임 비숑을 쓰는 학생분입니다. 대학교 진학을 고민할 때까지만 해도 AI가 많이 사용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곳곳에서 AI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AI 시대를 준비하며 공부해야 할지 막막해요. 그리고 너무 안일해 있지 않나 하는 걱정도 하고요. AI를 활용한 미래에 대한 책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답변은 너무 걱정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열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될 수 있다 보니까 AI도 마찬가지로 잘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챗GPT, 리튼, 그리고 최근에 클로드나 퍼플렉시티 같은 AI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써보시고 계시죠? 네, 실제로 저는 좀 많이 써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단 방학 때 네, 그걸로 과제를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프롬프트를 좀 넣어서 하나의 공통된 프롬프트를 가지고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에 대한 특성도 좀 살펴보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좀 찾아보시면서 더 깊은 이해를 가져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하버드 커먼센스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좋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티즌십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디지털 시민 소양 교육이라고 하는 파트에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이 AI 시대에 접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시면 윤리와 개인정보 이슈, 또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수용,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화와 도전, 책임 있는 시민의식, 과의존과 중독을 예방하는 일, 결국엔 신뢰와 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잘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고 우리 AI 시대에도 정말 동일하게 적용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과 관련해서는 하나 더 좋은 책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AI와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민망하지만 제가 쓴 책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소개를 한번 드리게 됐습니다. 2024년 11월 7일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간으로 나왔고요. 보시다시피
120페이지 정도 되는 굉장히 짧은 분량이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에 사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생활과 직업 그리고 의식과 실천의 영역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에 관해서 탐색한 그런 책입니다. 4장의 AI인 생성 이야기의 독특한 매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재미있을 만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AI가 생성하는 이야기의 독특한 매력은 바로 친숙함과 새로움의 그 균형점에 있다. 이는 AI가 기존의 데이터에서 학습한 패턴, 즉 친숙함과 그것을 새롭게 조합하는 능력, 즉 새로움에서 비롯된다. 사실 친숙함의 요소는 다양합니다. AI는 특정 장르의 전형적인 요소들을 학습해서 적용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익숙한 상징이나 문화적인 요소들을 녹여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AI는 놀라운 새로움도 제공합니다. 서로 다른 장르나 개념을 독특하게 결합해서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한 구절 정도만 더 읽어드리고 맞춰볼게요. 9장에 챗봇 기반형 내러티브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보자. 판타지 세계관의 대화형 소설에서 당신이 주인공이 되어 모험을 떠났다고 하자. AI가 이렇게 말을 건넨다. 당신 앞에 두 갈래의 길이 나타났습니다. 오른쪽 길은 어두운 숲으로 이어지고 왼쪽 길은 험준한 산길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치열한 AI 시대 여러분들은 쉬운 회피의 길을 가실 건가요? 혹은 광야를 걸으며 이 AI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도전의 길로 가실까요? 오늘 읽어서 남주는 서재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질문에 답을 드리기에 좋은 화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꿔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